2015년 10월 17일 날 시행했던 제3회 문제 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컴퓨터 일반 20문제 중에 첫 번째는 대부분 멀티미디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그렇죠? 멀티미디어라는 건 잘 생각하시면 돼요. 뭐 쌍방향성, 대용량성, 디지털화, 뭐 초고속 인터넷과 연계가 됐다,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컴퓨터 및 디지털 기기에서 텍스트나 그래픽, 물론 오디오, 영상, 애니메이션, 비디오 다 함께 사용할 수 있고요. 단방향성이라고 써있네요. 쌍방향성인데 그게 틀렸네요. 비선형이죠. 비선형이라는 건 순서대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아무 때나 마음대로 왔다리 갔다리 클릭해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복원 기능, 대용량 저장 기능, 전송 기능 이런 것들 때문에 발전이 됐다. 계단 현상을 최소화해주는 거 아까 안티 엘리싱이라 그랬죠. 가로채기는 뭐다? 가로채기는 중간에 빼가니까는 내 거를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밀성을 줘야 한다. 예. 그 다음에 가로막기는 뭐라 그랬죠? 가용성 저하라 그랬나요? 내가 못 지나가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나머지 위조, 변조, 수조는 수정 같은 경우는 예, 무결성, 바꿔치기 해버릴 수 있으니까 무결성 저해가 되는 거죠. 저작권. 저작권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작권은 첫 번째 나온 얘기는 뭐냐면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착각 찍었어요. 그랬더니 애기 엄마가 왜 찍어요? 그러겠죠. 얘가 너무 예뻐가지고 찍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기 엄마 하는 말이 자기 애기 이쁘다고 하니까 근데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올리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초상권에 대해서 허락을 안 해준 거죠. 근데 그 사진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초상권에 걸려요. 초상권에 걸립니다. 찍은 사람은 저작권을 갖고 있지만 찍힌 사람은 초상권을 갖고 있어서 아무래도 미성년자 애기니까는 엄마가 초상권 거부했어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뭐 시골에 가서 이렇게 블로거들이 사진 찍을 때 시골에 이제 장터에 계시는 그 시골 촌노들 막 이 주름이 짜글짜글하고 막 흙밭에서 일을 하고 와서 손톱 사이에 막 때가 낀 이런 어르신들을 찍는 거 참 생활 면에서 좋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찍으시면 어르신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때 이제 그 사진을 사용을 하고 싶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사면서 별도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뭐 사탕을 드린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할머니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뭐 이 주름진 얼굴이 뭐가 멋이냐고 했더니 저희 옛날에 증조 할머니 사진을 보니까는 옛날 할머니 사진 보니까는 할머니랑 똑같았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분위기를 좀 맞춰 나가야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사진을 제가 좀 사용할게요 라고 하면 아이 늙은 사진 뭐 알았어? 예? 쓰지 마!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알았어? 라고 하면 그때 사탕 한 봉지 드려야 돼. 그럼 알았어. 그러죠. 알았어. 그러면 오케이 승낙 받은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체 명칭이나 사람의 이름은 저작물이 되지는 않아요. 홍길동 이런 건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고시, 공고, 훈령은 명령입니다. 명령. 고시, 공고, 훈령은 명령이나 법이에요. 헌법 이런 거 있잖아요. 법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 거지 저작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노래를 내가 작곡을 했어요. 그럼 저작권을 보호받는 거고요. 그 작곡된 노래에 대해서 누가 또 편곡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편곡자가 또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편곡물에 대해서는. 번역을 하면은 번역자가 또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고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은 평생 저작권을 보호받고 죽으면 70년 동안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하는 형태에 따라서 하이브리드냐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는 데이터 형태죠. 취급하는 형태. 슈퍼컴퓨터는 뭐죠? 성능이죠. 성능. 비싸고 싼 거 가격면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성능에서 제일 좋은 거 슈퍼컴퓨터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거죠. 주소체계. IP 또는 도메인 네임 중 하나를 배정받아야 되는데 도메인 네임하고 IP가 동일해요?
자, 인터넷의 고유 주소는 IP하고 도메인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도메인 네임이에요? 고유 주소가 도메인 네임입니까? 아, www.naver.com 이런 거? 네이버.com 이게 고유 주소죠. 도메인이잖아요. IP와 동일한 건 아니죠. IP하고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도메인을 입력을 하면 그 도메인에 해당하는 IP로 변경해 주는 게 DNS 서비스라는 거고요. 여러분이 주소를 입력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이버라고 치는 거지 IP를 입력하지는 않잖아요. IP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IP를 알면 되죠. IP를 알면 IP로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도메인은 돈을 내죠. 1년에 얼마씩 돈을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권한을 갖는 건데,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하나 운영하고 싶은데 도메인을 비싸니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IP만 갖고도 운영할 수 있어요. IP를 공개하면 되죠. IP만 알려주면 그걸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연구소에서 공동 작업을 한 거를 홈페이지로 운영하고 싶을 때는 IP만 갖고 써도 돼요. 도메인 없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인터넷 주소관리기구는 ICANN이고요. 우리나라는 그 유명한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죠. 저번에 그 엔크라인가 그 뭐야 그 바이러스 들어온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몸값 요구하는 그거를 이제 국가의 차원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랜섬웨어에 대해서 그게 이제 ICA 그 KISA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줄여서 키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실행하셔가지고 키사.or.kr 그럼 한국인터넷진흥원 들어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에 우리나라 도메인을 관리하는 도메인 관리업 그 산하기관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기관보다는 그냥 키사라고 보통 많이 하죠. 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인터넷 보안 뭐 아까 보이던데 여러가지 있어요. 핀테크? 핀테크는 뭔지 아세요? 금융 처리하는 거 인터넷으로. 아무래도 금융 처리하다 보면 보안 인증이 필요하잖아요. 예. 사이버 보안 인재센터. 사이버 보안 인재센터는 뭘까? 해커들 키우는 데인가? 이거 필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IoT라고 하는 게 사물 인터넷인데, 사물 인터넷을 해서 좋은 게 뭡니까? 독도에 지금 KBS가 거기다 무인 카메라 설치해 놨거든요. 그럼 KBS 방송국 홈페이지 들어가서 독도를 직접 볼 수가 있어요. 독도 현재 영상을. 그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으로 처리가 들어가는 거고, 우리 가정에도 보면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오뚜기 인형 같은 거 세워놓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동태를 보거나 이렇게 하고, 유치원도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웬걸 그거를 해킹을 해버리잖아요. 역으로 이제 그거를 외부에서 조정도 한다라 이거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많이 알아야 되고, 조심스러워요, 솔직히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나머지는 뭐 보시면 되고, 매번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지 않게끔 하는 거, 자동 로그인 하게끔 하는 거, 쿠키 정보. 그래서 여러분 쿠키 정보를 이용해서 자동 로그인 하겠습니까? 암호를 저장하겠습니까?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좋은데, 그게 이제 탈취당하면 안 되는 거죠. DNS 서버 아까 그랬죠? 도메인 이름을 IP로 변경해 주는 거, 찾아주는 거죠. 그게 DNS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또는 우리가 인터넷을 쓰잖아요, 우리 집에서. 그럼 DNS를 설정을 해주죠. 근데 일반적인 우리 인터넷 가정에서 사용하는 건 다 자동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센터에서는 고정된 IP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DNS IP도 별도로 지정을 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지만, 단체나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고정 IP를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종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건 프리웨어고, 일정 기간 사용해 보는 거는 쉐어웨어고, 그 다음에 구입해서 사용했다니까 상용 소프트웨어고요. 답은 첫 번째가 되겠네요. 그렇죠?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거. 자, 윈도우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죠. 리눅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예요. 유닉스 대형 컴퓨터 사용하는 운영체제입니다. 유닉스는 대형 컴퓨터고요.
리눅스는 서버가 사용하는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서버. 그러니까 네이버도 리눅스 써요. 지홈페이지도 리눅스를 사용하고요. 윈도우를 가지고 서버로 쓰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윈도우용 서버가 따로 있어요. 윈도우 2008, 윈도우 2016 이런 거, 윈도우 2013 이런 것들은 윈도우용 서버입니다. 윈도우용 서버를 쓰는 거는 MS 외에는 안 써요. 보편적으로 리눅스를 씁니다. 리눅스는 공짜거든요. 윈도우용 서버용 윈도우는 엄청 비싸요. 뭐 7자리씩 갑니다. 금액이 비싸서요. 그러니까 포토샵이나 한컴 오피스는 응용 소프트웨어죠. 응용 소프트웨어 영어로 뭐라 그래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줄여서 어플, 줄여서 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휴대성에 따라서 스마트폰은 손바닥에 올려놓는 거니까 팜탑이라고 보면 되죠. 팜탑. 예, 랩탑은 무릎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노트북이지 뭐야. 노트북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책상에 올려놓고 쓰면 데스크탑이고 무릎에 올려놓고 쓰면 랩탑이에요. 그래서 자그마한 이 랩탑들이 만들어졌는데 어느 기업이 노트북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 노트북이라고 부르는 거죠. 마치 인라인 스케이트처럼. 본래 명칭은 롤러 스케이트입니다. 근데 한 줄로 쭉 만들어준 한 바퀴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가 인라인 스케이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 인라인이라고 이름을 통용화시킨 거죠. 그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일단은 답은 팜탑이죠. 뭐 손바닥에 올려놓는 거니까 손 위에다 올려놨다 그래서. 자, 중앙 처리 장치는 연산과 제어가 있어요. 근데 ALU는요, 연산 장치를 ALU라고 합니다. ALU가 연산 장치예요. 누산기는 뭐라 그랬죠?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 연산된 결과를 즉시 기억해 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억은 연산 장치고요. 니은은 제어 장치가 되겠지 뭐.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조금만 한 가지만 알아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어 장치에 들어가는 레지스터 3가지, 연산 장치에 들어가는 3가지 제가 기억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기억은 해놨는데 이게 연산인지 제어인지 구별이 안 되면 또 어렵.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입력 장치에 해당하지 않은 펌웨어는 뭐예요? 펌웨어는 하드웨어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 펌웨어라 그랬잖아요. 키보드, 스캐너, 터치스크린. 터치스크린은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우리 모니터, 우리 이거 핸드폰 이 화면은 터치스크린이잖아요. 그럼 이게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입력도 되고 출력도 되지. 하나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키보드는 출력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불빛이 들어오잖아요. 3군데. 그래 좀 출력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 스캐너도 작동하면 막 불빛이 껌뻑껌뻑 거립니다. 그렇다고 출력 장치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입력 장치라고 봐야 되겠고, 터치 스크린은 출력인데 터치가 되니까 입력이고 그냥 입출력 다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 프린터 인쇄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인데, 스풀 에러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저장 장치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다 그랬겠죠. 시머스는 뭡니까? 전원을 끄고 전원을 다시 켰을 때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장치를 체크해 줄 때 쓰는 게 시머스예요. 본체 메인보드, CPU, 메모리, 뭐 거기에서 날짜 관련 이런 것들 어떻게 부팅할 건지 그걸 체크해 주는 게 시머스인데, 프린터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너무 들어갔네. 힘들어요. 네 번째는 틀렸어요. FTP는 뭐냐면 파일을 보내고 받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낼 수 있죠. 업로드, 거기서 받아올 수 있죠. 다운로드 하죠. 그리고 필요 없으면 삭제하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보내고 받고 필요 없으면 삭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뭐를 집어넣어 놓고 실행할 수는 없잖아요. 실행은 내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5번에 3번 실행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돋보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요, 도킹 모드라는 말이 나와요. 도킹 모드.
15번에. 근데 도킹 모드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렌즈. 영역이 확대되는 거는요, 렌즈 모드를 사용해야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이렇게 갖다 대면 마우스 주변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크게.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렌즈 모드라고 보면 되죠.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된 하드웨어 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뭐냐면 장치관리자. 장치관리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편화 제거 작업 그러면 무조건 조각 모음입니다. 조각 모음을 실행하면 저장 공간이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빨리 작동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저장 공간을 정리하다 보니까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공간을 더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불필요한 데이터를 빼내는 거니까는요. 조각 모음 실행해주면 공간은 그대로 있지만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죠. 고급 탭에 가서 하는 건데요. 보안에 관한 권한 설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안에 관한 권한 설정은 보안 탭이라고 따로 있어요. 프린터에. 고급이 아니라 보안 탭에서 하는 겁니다. 보안 탭. 해설 보세요. 해설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읽다가 쓰러져 죽겠는데? 예. 그런데 프린터는요, 일반적으로 뭐 선명하게 인쇄할 거냐, 어떻게 인쇄할 거냐, 지급되는 용지가 어떤 거냐, 선명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왜? 프린터마다 다르거든, 항목이. 근데 이제 뭐 기본값으로 인쇄한다든지 스풀을 처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풀에 들어가면은 뭐 순서를 바꾼다든지 정지시킨다거나 취소하거나 이런 기능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보안은 보안에 가서 하는 거예요. 고급이 아니고요. 20번 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관한 실행에 관한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레지스트리라 그래요. 근데 우리 그런 건 있습니다. 아는 게 힘이지만 얘는 모르는 게 약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지스트리를 고치고 싶으면요, 명령 어디 가도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여기다가 레지스트리 편집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별도로 검색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5가지인가요? 5가지가 있죠? 특히 여기 로컬 머신에 가보면요,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커런트 버전, 어인스톨, 여기 있는 것들. 이게 뭐냐면요, 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제어판에 가서 프로그램 제거를 하고 들어가는 건데, 어떤 거는요, 여기서 제거를 하고 싶었는데 제거가 안 돼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막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 나쁜 놈들이 자기네 프로그램 심어놓고 제거가 안 되게끔 막아놨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 여기 삭제해버리면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큰일 나요. 특히 지금 이거는 소프트웨어인데, 아까 여기 하드웨어도 있었죠? 하드웨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막 가가지고 뭐를 건들면 뭔가 있긴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에이 몰라, 삭제할래.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컴퓨터가 모니터가 연결이 안 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구를 못하면 윈도우를 새로 설치해야 돼. 그래서 얘는 모르는 게 약입니다. 이건 천국입니다. 모르는 게 천국이에요. 이거를 시험에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정비사 시험이 있어요. PC 정비사 시험에는 얘를 시험에 내요. 얘를 고쳐라 그래요. 근데 고쳤는데 제대로 작동되면 합격, 고쳤는데 엉뚱한 행동을 해, 컴퓨터가 안 움직이면 불합격,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윈도우를 잘못 설치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가상으로 시뮬레이터를 돌려가지고요, 시뮬레이션만 해요. 시험에
레지스트리 문제가 한 5-6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거를 옳게 좀 처리하려면 레지스트리를 어떻게 고쳐야 되나 수정하시오. 그러면 막 들어서 고쳐요. 진짜 레지스트리 고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터를 고치는 거죠.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고치고 몇 개를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감독 이제 시험본부에서 맞췄다 틀렸다 채점하는 거죠. 배우면 어렵지는 않은데, 아까 보셨듯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많은 거 잘못 건지면 어떻게 된다? 미운 소리 듣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